네, 먼저 우리 언론인 여러분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주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주중에는 공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주말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도 약간 늦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손해보게 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제 인생 중에 일부러 떼서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건 또 불가능해서 성실한 답변으로 제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충청에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천안아산 권역 첨단산업단지 정책 공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에서의 이재명 후보께서 정책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제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세계 각국은 첨단 산업의 육성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소재, 부품,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국제 경쟁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2022년 5월 취임 3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서 세계 산업 지도를 바꾸겠다라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충청권, 특히 천안 아산 지역은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성장할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 아산은 이미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지난 2월 23일 정부로부터 디스플레이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충청의 사위 저 이재명이 천안 아산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차세대 자동차 부품 특화 강소 연구 개발 특구를 육성하고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성장 발전시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 아산 강소 연구 개발 특구를 육성해서 R&D 및 기술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ICT와 자동차 산업이 융복합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소재 부품,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부품 등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3개인 연구소 기업을 올해부터 연평균 10개 이상 설립해서 2025년까지 50개 이상의 연구소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천안 아산 강소 연구개발 특구에 대한 연차별 국비 지원을 축소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60억 원, 총액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려던 계획에서 2023년까지 3년간 120억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당초 강소특구 지정 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 추진 및 성과 창출을 감안하면 매년 6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과 지방비 부담 비율 20% 유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천안 아산 강소 연구개발 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매년 60억 원 이상의 국비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안 아산 지역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육성해서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비대면 IT 제품 수요 증가로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경쟁국의 OLED 추격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모바일과 노트북 등 IT 기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 1분기 OLED 수출액은 22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37%나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국의 저가 공세 대응 및 고부가 가치화 창출을 위해서 LCD에서 OLED로의 사업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산업 환경의 변화는 천안 아산 지역의 디스플레이 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천안 아산 지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천안 아산 지역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자, 화학, ICT, 자동차 등 유관산업 전반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국 대비 디스플레이 생산 격차 5년, 기술 격차 3년 이상을 벌려서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명실상부한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총 1,618개의 특허 출원 등록을 통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3,000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고용 7,567명, 생산 1억 5, 이게 뭐 1조겠죠? 1조 547억 원, 미안합니다. 이거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고쳤네요. 부가가치 4,066억 원의 유발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안 아산 지역의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집적을 통해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화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의 세계 1위를 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에 6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핵심 소재 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을 지원,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의 사전 기획 지원, 디스플레이 소재 공동 훈련센터 구축, 전문 기술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소재 부품 장비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천안 아산 지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면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장비 기업들이 단지 내에 다수 포진해 있지만 핵심 소재 부품 기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천안 아산 지역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 요구하는 기술 구현을 위한 기능성 필름, 본딩 소재 등에 대한 밸류 체인 확보가 시급합니다. 천안 아산 지역의 밸류 체인 확보를 위해서 아산 스마트밸리 일부를 첨단 투자지구로 지정해서 토지 이용 특례 및 부담금 감면 등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전 분야에 대한 기초 역량 강화 등 디스플레이 소부장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 기반도 구축하고 핵심 부품 자립화를 위한 공동 R&D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아산, 천안 시민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첨단 산업 육성은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해야 될 핵심적 과제입니다. 충청의 사위 저 이재명이 충남, 천안, 아산 지역의 자동차 부품과 디스플레이 등 소부장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조성하겠습니다. 첨단 아산 권역 첨단 산업단지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언론인 여러분과 질의응답을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가능하시면 요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뭐 말씀하시죠. 좀 먼저 하십시오. 네, 네. 네, 충청투데이 천안 담당하는 네. 이재범 기자라고 합니다. 그 천안 내려오셨으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후보님이 현재 경기도지사를 맡고 계셔서 좀 네. 껄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질문입니다. 천안에서는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여러 러브콜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유는 물류 교통망이 좋고 또 주거 여건도 괜찮아서 기업들이 오게 괜찮다는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니까 수도권에서 더 이상 증설을 못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공장을 새로 짓지 못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밀려나서 천안으로 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도권에서도 여러 지자체들이 규제 완화를 더 해달라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겠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입장 곤란할 거 없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11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일방적 규제 철폐나 완화는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제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양면이 있는데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면
지방에 예를 들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다든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 측면에서는 저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을 때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게 아니고 해외로 탈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은 강화하고 또 실제 도움이 안 되면 형식적 규제를 유지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는 규제 완화, 규제 또는 강화, 철폐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는 규제는 완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규제 합리화라는 말을 일부러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지방의 기업 유치나 산업 발전이 도움이 되는 게 증명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저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했고 제가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충청도 왔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게 서울에 지금 실시간으로 다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하는 게 불가능하고 또 그런 게 저 이재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를 만든 이유도 정치인들이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되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선거 때 지킬 수 없는 얘기를 여기저기 지역 따라 다르게 하는 게 워낙 보기가 안 좋아서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쪽에 누구 말씀하시던데?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오른쪽 문제. 네, 대전일보의 박하늘 기자라고 합니다. 그 후보님 공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뭐 강서연구 개발 특구 부분과 디스플레이 소재 부분은 이미 충청남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특히 강서연구 자동차 그 미래차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이 사안은 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사업 계획을 내면서 세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님의 공약이라고 보기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뭐 지방비 부담 비율 유지하는 것 부분 이 부분 하고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에서 아산 공장에서 QD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OLED 말씀을 하신 거는 조금 지금 중국과의 어떤 경쟁의 입장에서 큰 어떤 해결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그 R&D 집적 지구도 이제 충남도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산 스마트밸리의 첨단 투자지구 지정 이 부분만 지금 천안아산에 대한 공약인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좀 구체적으로 저희 지역의 어떤 첨단 산업단지를 뭐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좀 집적시킨다든지 뭐 그런 방안 네. 좀 있으신지 아시겠지만 K 바이오랩 허브가 인천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에 관련해서 국가공모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또 수도권과의 어떤 그 좀 불균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천안에 또 집적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네.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천안 아산의 첨단 산업단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짧아서 짧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대전일보 창간 71주년 축하드립니다. 어제가 71주년이셨다고 아주 오래된 전통적 언론사신 것 같아요. 역시 문제의 지적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뭐 이미 다 있는 건데 이걸 말로 얘기하느냐, 뭐 또 새로운 거 특별한 거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제가 이 지역 공약 관련해서 지금 어제 우리 토론회도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 후보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필요한 거, 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 또 이미 얘기됐는데도 진행이 안 된 거, 공약했는데도 진행되지 않는 거, 또는 공약했지만 후퇴하고 있는 거, 뭐 말은 했지만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잘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 산단을 추가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든지 또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잘 유지하게 하는 거,
또는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니 액수가 이렇게 조그만한 거를 뭘 깎냐. 액수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지원 금액을 깎고 뭐 지방 정부 부담을 또 늘리고 이게 지방 발전, 균형 발전 정책에 정말 주력하는 그 모습인지가 좀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 좀 가능하면은 그 부분들을 지금까지 계획이 나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름은 잘 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강력하게 좀 지원 육성해서 좀 더 키워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K바이오랩 문제는 이건 사실 아까 저 충청 남부 지역에서도 또 서부 지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대전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고 이게 지방 정부가 제안한 지방 정부 발전 전략을 중앙 정부가 그 공모 사업을 만든 다음에 수도권에 줘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안했던 지방 정부 입장 또는 지방 그 우리 정부를 지금 이렇게 지지하던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보시기엔 참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그냥 수도권에는 공모에서 배제를 해달라는 그런 막 주장도 있었는데 배제할 수는 없고 다만 국토균형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 과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지방에 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지방이 가능성이 있다면 인센티브도 또는 가점도 줘서 우선권을 좀 줄 필요가 있다. 비슷하거나 동일한 조건이면 지방으로 가능한 배치하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우리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일반 공무원 사업은 모르겠는데 지방 정부가 공무원 사업을 굳이 지방 정부가 제안한 사업을 굳이 공모로 해서 그것도 수도권에다가 할 필요해서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상처를 준 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지난주에 그 충남도청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 미이행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바 있었던 디트뉴스의 황재동 기자입니다. 네. 그 후보 지역 공약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이제 그 건의하는 사업들이 많고 또 무리하게 끼워 넣기 하는 사업도 사실상 있는데 하지만 최종 공약은 캠프 측에서 이제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약 미이행을 하게 되면 이제 비판도 후보가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쭙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일자리와 경제에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보께서는 지역 공약 상황판을 좀 설치해서 공약 이행을 지방 공약 이행을 좀 실천해 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 하면은 기본소득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뭐 지사께서는 뭐 이거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 말고 이재명 하면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좀 그 아이디어가 먼저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 뭐 첫 번째 공약, 일본 공약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제를 삼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그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일공약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회복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국토균형발전 문제는 그 독립된 의제이긴 한데 매우 중요한 의제이긴 한데 사실 이게 저는 국가 발전 전략,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본다면 성장 전략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성장 전략 중에 하나로 이제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잠재력 회복 또는 확충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게 착취 체계 교정, 또 공정 시장 경제 질서 확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본과 노동의 대타협, 사회적 타협 또는 뭐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또 사회적 대타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좀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성장 전략의 일부인데 그 중에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또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 잠재력을 확충한다. 또 사실 매우 중요한 성장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호 공약으로 뭘 할지는 사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충청 일대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지사 취임 당시에 주로 경기도도 이제 남부 중심입니다. 1,000만 명이 살고 규제가 크지 않은 남부 지역, 한강 이남 이 지역 중심으로 경제 성장하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 한 1,000만 명 정도이고요. 한강 이북 북쪽은 이제 군사 규제, 뭐 온갖 규제들이 겹쳐가지고 350만 명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실 이제 균형 성장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또 그러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정치계에서는 이제 북부를 좀 홀대하는 경향이 과거에는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는 표 계산하지 말고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남부 지역의 도민들도 다 이해할 거라고 보고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산하 공공기관은 지금 북동부 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옮기고 있고 지금 북부 지역이 아까 말한 대로 인구가 3대 1에 불과한데 지금 SOC 투자 비율은 북부가 6, 남부가 4 이렇게 완전히 역전됐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남부의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북부 산업단지하고 묶어가지고 이제 북부 산업단지의 가격을 훨씬 더 떨어뜨려서 기업 입지하게 한다든지 뭐 경기 동부 지역은 물류 산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려고 해서 거기도 저희가 억제하고 예를 들면 북쪽으로 배치를 강제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 밖으로 남부 지역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저를 공격하거나 제가 소위 말하는 표가 떨어지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더라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취임식을 보통 이제 남부 뭐 도청에 거기서 하는데 제가 임진각 파주 완전히 경기도의 끝단 북쪽 끝단에서 취임식을 하려고 했다가 태풍이 오는 바람에 제가 취소했습니다만 그 취임식이 없었죠. 대통령 취임식을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지 말고 지방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오늘 낮에 제가 제안을 받았는데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건 별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매우 이제 관료 사회, 공직 사회에 주는 사인 또 정치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고민 중이고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1호 공약으로 하겠다라고 한들 1호든 뭐 100호든 안 지키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네, 시광학 회장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여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적 성과로 증명을 해야지 그 과정을 이렇게 판을 안 만들어도 다 업무 보고서 맨날 오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저도 경기도청에 이제 코로나 감염자 상황판은 있습니다. 매일 매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역 발전 공약 이행 정도는 사실은 주력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판을 만들어 놓는다고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에만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시기 위해서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특화 마스크 벗으면 안 됩니다. 벗으면 안 돼요. 규칙 위반. 안 됩니다.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특화 강소 연구개발 특구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춘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메카 천안 아산 권역 첨단 산업단지 정책 공약 발표 기자간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